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가 발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 신발 지금 신고 오신 거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신발 신고는 여기 앉기 좀 그렇네요. 잠깐 멈추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신발 밖에 버려주세요.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냄새 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집 계약이 전부 끊겼습니다. 직원이 신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양말 바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신발만 사라졌습니다. 강미숙이 냅킨을 펼쳤습니다. 자, 식사하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박상철이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서지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오므라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등을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이 없어진 발은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직원들, 창밖, 한 곳씩 천천히. 강미숙이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 씨, 아버지가 요즘 뭐 하신다고 했죠?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쉬고 계세요. 강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쉬신다고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기반이 있어야 결혼도 안정적이죠. 뿌리가 중요합니다.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며느리 상이 있어요. 집안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좀 반듯하셔야 하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이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오늘이면 충분하겠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잘됐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박상철이 뒤를 따랐습니다. 민주는 지우를 한번 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말 바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식기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음식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낡은 안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 괜찮으셨어요? 아버지가 눈을 들었습니다. 잠깐 지우를 봤습니다. 나야 괜찮지. 그리고 다시 서리를 봤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거래처 건. 무슨 거래처요? 아버지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짧게 끊었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서류는 무엇인지, 저 숫자들은 무엇인지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사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게 언제야? 작년 봄이요. 거래처 미팅에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 묻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들렸습니다. 확인됐어.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확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철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골프장이었습니다. 잔디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었습니다. 라운딩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박상철은 클럽을 고르며 동행자와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거래처였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를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클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취소한다고요? 동행자들이 박상철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상철이 손을 들어 잠깐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약서도 있고 납품 일정도 다 잡혀 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상철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거래처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희도 이번 계약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요? 위가 어딥니까? 저희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다시 끊겼습니다. 박상철이 서 있던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잔디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동행자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지만 박상철은 이미 세 번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납품 담당자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번 물량 보류하라는 연락 받았는데요. 전량입니다. 전량이요? 네.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상철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었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꺼번에 움직인 거였습니다. 누가 끄는 겁니까? 혼잣말처럼 나왔습니다. 클럽이 잔디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동행자들이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화창했던 하늘이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강미숙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 상견례 자리가 스쳤습니다. 신발을 버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코트, 다른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래, 오늘이면 충분하겠네. 박상철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제 그 사람.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미숙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둘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늑하고 여유로운 오후였습니다. 강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드디어 결혼하려고 해. 친구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진짜? 상대가 누구야? 회사 다니는 애야. 구매팀 대리. 괜찮아? 강미숙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집안이 좀 그렇긴 한데. 잠깐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좋다니까 어떡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했다며? 응, 했지. 어땠어? 강미숙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좀 별로더라고. 어떻게? 신발을 그냥 낡은 걸 신고 오는 거야. 상견례 자리에.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밖에 버려달라고 했지.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체면도 있는데.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강미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요즘 우리 집 사업이 잘 풀려서 말이야. 얼마나? 이번에 큰 계약 3건이나 들어왔어. 납품 규모도 크고. 친구 하나가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좋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며느리도 잘 들어와야 하는데. 강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이 좀 아쉽긴 해도 민준이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민준이가 진짜 좋아하나 봐. 응, 어쩌겠어. 강미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 분위기에 맞게 바꾸면 되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강미숙도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강미숙이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골프 끝났어? 그런데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카페? 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빨리 와.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미숙이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구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미숙이 가방을 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상철 유통사무실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미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상철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앉아. 강미숙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말해봐. 왜 갑자기 불렀어? 박상철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강미숙이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끊었어. 강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꺼번에? 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하더라. 강미숙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납품 취소, 계약 해지, 거래 보류.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확인해 봤는데요.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봐.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계약 끊은 거래처들 전부 같은 납품망 아래 있습니다. 납품망? 네. 상위 유통관리업체가 하나예요. 거기서 움직이면
아래 거래처들이 전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박상철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이. 박상철의 눈이 멈췄습니다. 서정훈.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야? 네. 오늘 아침부터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서정훈? 그게 누구야? 박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 강미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우 아버지? 박상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강미숙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직원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신발 밖에 버려주세요. 냄새 날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이 사무실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강미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그 낡은 신발 신고 온 그 사람이. 박상철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 거래처 절반이 한꺼번에 멈춰. 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전화기가 또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해. 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해? 박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건 건 박상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미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훈 대표님이십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박상철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저는 박상철입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뵌. 알고 있습니다. 짧게 끊었습니다. 박상철이 숨을 골랐습니다. 대표님, 혹시 오늘 저희 거래처 건이 대표님과 관련이 있는 건지요? 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강미숙이 박상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상철이 손을 들어 잠깐 막았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뵈었죠. 서정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우 아버지입니다. 강미숙이 굳었습니다. 박상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대표님, 그건 저희가 미처 몰라서. 몰랐겠죠. 서정훈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이요? 사람을 보러 갔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박상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미숙이 박상철에게 손짓했습니다. 뭔가 말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이요. 서정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 대하는 방식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박상철의 손에서 전화기가 흔들렸습니다. 강미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화기를 달라는 손짓이었습니다. 박상철이 건넸습니다. 강미숙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 어머님 되는 사람인데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실수를 해서요. 실수요? 서정훈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네. 제가 미처 몰라서 그랬는데 신발을 버리라고 했죠. 강미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직원한테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정훈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집의 방식이었던 거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정훈이 먼저 끊었습니다. 뚝! 사무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강미숙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상철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정훈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둑한 거실에 혼자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불 왜 안 켜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정훈이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빛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은 차였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민준이 아버지하고 통화했어요? 서정훈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를 봤습니다. 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서정훈이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정훈이 찻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뭐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지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박상철 쪽에서 납품 대금을 미루기 시작했어. 이유 없이. 연락하면 다음에 준다. 또 다음에 준다. 그러다 거래처를 슬쩍 바꾸려는 낌새가 보였어. 지우가 굳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다. 어떻게요? 계약서 들여다보고 거래 흐름 확인하고. 서정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의도적이었어. 처음부터.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직접 보러 갔다. 서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러.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지우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딸 맡길 집인지 확인하러 간 거야.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안경, 식은 찻잔, 어두운 거실, 그리고 어제 양말 바람으로 걸어 나오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갔던 아버지. 아버지, 응?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서정훈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 잠깐 멈췄습니다. 이미 다 봤으니까.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정훈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우가 나갔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민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쓱해 보였습니다. 지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말하기가 어려웠죠. 지우가 짧게 끊었습니다. 신발 버리라고 할 때도, 아버지가 무시당할 때도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우야, 나는 너 좋아해. 그 마음은 진짜야. 알아요. 지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우리 아버지한테 신발 버리라고 했을 때 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됐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지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정훈이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뭐 먹을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슬리퍼였습니다. 달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버려진 건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을. 낡은 신발 하나로 사람의 전부를 재단했던 그날. 버려진 건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었습니다. 서정훈 씨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미 다 보고 왔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